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네. 월 100만 원씩 한 17년 정도 제 포맷으로 투자를 하면은 나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결과가 너무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 방법 또한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쉬운 게 맞나?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참 많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상을 찾아보실 겁니다. 그렇게 영상을 찾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재테크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ETF랑 배당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수표입니다. 근데 제가 얼굴 없이 좀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거의 안 나오시지 않았어요? 제 채널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한 번도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외출할 때 네. 이렇게 한 번씩 얼굴로 찾아뵈는 것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면 다행이니까. 금융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같은 유튜버로서 저희는 참 공감되는 것도 많고 네. 따로 소통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보면 장을 많이 타잖아요. 네. 제가 다루고 있는 자산 배분 컨텐츠도 시장이 되게 좋을 때도 타지만 또 안 좋을 때도 하기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을 땐 또 인기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미국 주식이랑 배당주를 다루시면 주로 그런 건 좀 어때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불장에 막 올라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원래 투자는 그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같이 좀 안 좋을 때 오히려 열심히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한 발 물러나야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게 투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결국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빅테크가 많이 오르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타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좀 네. 그렇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작년에 탔어야 되는 거고 올해는 오히려 빅테크만 7개 기업만 올라가고 나머지 S&P 500에 있는 493개 기업은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발상으로 오히려 지금이 그 기업들을 바라봐야 될 때거든요. 그 중에서도 배당 주는 기업들도 꽤 많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하면 딱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보통 회계 연도가 12월 말이 아니니까 미국 주식 우리가 배당을 접근한다 할 때요. 지금처럼 연말에 막 주워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가끔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배당주에 네. 관심을 가져라. 그게 한국에만 좀 국한된 얘기예요. 연말 배당이라고 해서 한 마지막 날에 하루만 갖고 있어도 네. 1년치 배당을 주니까 네. 그때 주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 또 그 다음날 한 3일 동안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게 또 한국 주식 배당주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분기마다 보통 배당을 줘요. 분기 3, 6, 9, 배당. 12월 이렇게 4번 나눠서. 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좀 더 작겠죠. 그래서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배당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좀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배당주 딱 떠올리게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되게 빅테크는 배당이랑 약간 또 거리가 있고 약간 서운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주는 기업들 찾다 보면 막 코카콜라 이런 거 나오니까 네. 이건 또 너무 무겁고 오래돼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보면 분위기가 좀 ETF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미국에 있는 배당주를 개별적으로 골라서 사는 거랑요. 네. ETF를 선택하는 것. 네. 요거에 좀 개인적인 선호나 장단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업을 분석해서 사는 게 가장 베스트죠. 네. 근데 그 분석할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힘드시다면 좀 포괄적인 ETF를 다가가는 게 먼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SCHD가 네. 배당 성장 기업들을 좀 100개를 모아놓은 거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분산 투자 형태로도 좋고 자산 배분으로 넣어도 손색 없이 좀 무난하게 가주니까 네. 평균에 수렴하게 되니까 이게 좀 안정적인데 그거 ETF를 투자하다 보면은 네. 내가 직접 투자해서 이 ETF를 뛰어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직접 공부해서 이 기업이 이래서 좋은데 앞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배당도 늘리겠죠. 네. 그런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 다음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배당 기업이 더 크게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제 ETF에서 조금씩 기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는 먼저 ETF가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순서에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SCHD처럼요. 네. 진짜 인기 많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배당이
장기간, 지금 당장 주는 거는 좀 서운하지만 네. 장기간 동안 성장한다는 그 믿음과 네. 내가 만약에 신경 안 쓰고 좀 놓치고 있더라도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을 알아서 골라 담아줄 거니까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그죠.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인 기업을 골라서 담았을 때도요. 네. 그런 배당 성장을 잘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원래는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트래킹을 해야죠. 네. 이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면은 그에서 나오는 수익을 안 주진 않겠죠. 특히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많아서 네. 그 일부분의 퍼센테이지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100을 벌었으면 40%를 배당을 준다. 그러면 배당 성향 40%. 네. 보통 자기네가 주는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해 주니까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판단을 잘했네. 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매출과 순이익이 꺾였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어떤 이유로 꺾였는지 그게 단기적인 거면은 당연히 모아야 될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건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1년, 2년 뭐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 산업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교체 작업도 필요한 거죠. 그냥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모아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트래킹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주 고를 때 그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배당 수익률 높은 거를 지금 갖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 쭉 솔팅을 해봤더니 막 메뉴에 있는 거 얼마 전에 버라이즌 막 이런 음. BOA 이런 애들 그죠? 네. 우와 배당 수익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높은데 이게 배당이 는 건지 주가가 하락한 건지 고민도 되고 사자니 걱정이 되고 SCHD로 다시 넘어가자니 배당 수익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국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좀 순서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우선 배당 기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도 배당을 잘 주고 지금도 배당률이 좋아야 되고 미래에도 잘 줄 건지 요 세 박자가 맞아야지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하나씩 뜯어보면 첫 번째는 과거에 배당을 잘 줬냐. 이거는 배당 연수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20년 이상, 5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줬으면 과거에 배당을 잘 준 거죠. 그것도 매년 늘려왔으면 50년 이상 배당 늘린 기업을 우리가 보통 배당 왕족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 그런 기업이 49개가 있고 그럼 과거에 잘 줬어. 오케이. 요 49개의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야. 그러면 이제 현재 배당률이 좋냐? 여기서 보면은 배당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기업은 많진 않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알트리아 같은 기업이 한 9% 넘는데 오. 그럼 이거 좋은 기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3M도 배당을 60년 이상 증가시켰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왕족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래 그런 기업 중에서 주가도 덜 떨어지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매출과 실적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현재 배당률에서는 적어도 2, 3% 이상인 걸 커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밑도 많아요. 네, 1%대도 있습니다. 미래 배당을 잘 줄 거냐? 네.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과거부터 작년에 한 10% 배당을 올렸고 재작년에도 10% 올렸어. 그럼 올해도 한 10%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매출이랑 순이익이 늘고 있다면 그럼 이 배당 성향을 보고서 미래를 좀 판단해 보는 거죠. 과거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성향을 봤더니 배당 성향을 봤더니 한 10% 이상 된다. 이렇게 세 박자 맞아 들어가는 네. 기업이 있죠. 뭔가요? 그건 이제 책을 보시면 책을 나오시죠? 출간합니다. 네. 언제 나오나요? 11월 말에 출간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50년 이상 배당 늘린 기업을 좋아하는데 네. 누군가는 그래도 꼭 50년까지 돼야 되냐 지금 당장 배당률이 높거나 혹은 배당 성향이 더 높은 기업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기업을 좋아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눠보면 후자에 말씀드린 거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배당을 10년 이상 늘려왔는데 배당 성향이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브로드컴에서 50만 원씩 월 배당금을 받았다면 네. 지금 1,000만 원 배당을 받고 있어요. 천만 원요? 더 투자를 안 해도 그때 50만 원 받고 있으면 그냥 배당금이 계속 늘어서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증가랑 네. 자사주 소각하는 것들 보면은 네. 정말 주주한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진짜요? 기업 CEO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뭐 실적 발표 때도 보면 네. 자기네는 이제 얼마를 소각할 거고 앞으로 주주를 위해서 더 뭐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니까 믿고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이게 배당 성향이 좋은 친구. 근데 현재 배당률이 한 2%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아요. 배당률은 한 1에서 2%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배당주 투자할 때요. 자주 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배당 성장을 보고 투자했더니 네, 지금 너무 서운하고요. 그죠. 근데 고배당주를 쫓자니
고배당주는 지금 어쨌든 일시적으로 주가가 낮은 경우 많잖아요. 네. 이것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분명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요. 지금 막 배당 높은 친구들이 막 6, 7%, 네. 많게는 8, 9%도 막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사가지고 내년에 또 이런 친구들 나올 테니까 네. 이렇게 잘 갈아 옮겨 타면 네. 배당 성장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더 좋을 텐데 네. 그럼 언젠가 이 손익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년 정도일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아, 그거는 이 배당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 친구랑 부딪히냐에 따라서 그게 네. 연수가 막 바뀌잖아요. 네.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걸로 말씀드리면 SCHD랑 제피 이게 대표적으로 배당 성장이고 고배당이니까 네. 이게 교차되는 시점 월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보면 한 네. 1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5년이요? 13년에서 15년 사이 이 교차되는 게 그 대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재투자. 고배당도 보통 보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재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계속 돌려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래 네. 걸리네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맞죠, 제피가.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퇴사가 임박해 있고 정년이 코앞이다. 그럼 그런 분들은 배당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당장 내년부터 내가 쓸 소비를 누군가 충당해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고배당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정적인 배당이 더 우선이니까. 재투자도 좀 힘들 거고요. 네, 네. 쓰는 거를 좀 많이 고려한다면 고배당 쪽으로 좀 더 많이 포커스를 그죠. 주되 지금 좀 더 젊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13년 금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그 뒤에 쓸 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장기 투자니까 SCHED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는 그냥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중간을 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 말은 결국엔 내가 이루려는 목표에 뭐가 더 맞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중간은 어떻게 됐든 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는 친구가 나한텐 정답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에 필요한 돈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자르듯이 네. 뭐 SCHD냐 제피냐 이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거를 비중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고배당도 당연히 지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내 소비를 충당해주면 좋으니까 네. 그걸 위한 용도를 한 10에서 20% 가져가면 한 80%는 더 배당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죠. 나한테 선물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미래도 준비하고 좀 양쪽으로 비율을 조절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은 좀 유연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1월 말인데요. 네. 2023년 11월 말로 봤을 때 제피는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적으로요? 제피가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배당이 좀 불규칙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정적인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제가 제피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이 한 5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한 네. 9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이게 2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2배씩?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은 소고기를 먹었는데 네. 다음 달에는 스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네. 그렇게 좀 변동성이 큰 친구보다는 차라리 리얼티 인컴 같이 지금 네. 6%, 5.8% 정도 되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배당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도 어느 정도 배당 변동성이 얼마나 작은지를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 변동성이 되게 중요하군요. 네. SCHD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직구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막 상품을 그대로 또 복제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리지널을 사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거는, 선택이 네. 좋을까요? 우선은 세금의 문제잖아요, 결국. 네. 국내냐 해외냐 요거는 네. 저는 우선 영순위로 말씀드리는 건 네. 연금저축으로 국내 버전의 SCHD를 담는 게 가장 좋다. 이 조합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은 국내 SCHD. 그죠? 네. 해외도 국내도 결국 장기 투자에서 보면 수익률이 가장 크게 불어나 있을 거잖아요. 네. 복리 효과를 누리고 나면. 근데 해외 직접 투자한다면 배당 소득세 15%를 가져가죠. 네. 근데 국내에서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면 연금소득세 5.5%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전체 금액에서 내긴 하지만 수익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5.5%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연금저축 투자하는 게 세금적으로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빨리 60세 이후가 아니라 55세 이후가 아니라 그 먼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해외를
같이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네. 선택이 되죠. 투자를 저희가 막 하다 보면 이걸 더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 점점 신념이 강화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확신이 들고 네. 강해지다 보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금융 유튜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투자와 네. 거의 본인의 투자가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수표님이 정말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음.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배당주로 인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네.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삶의 많은 걸 바꾸셨잖아요. 그죠. 원래 다니시던 직장도 이제 바뀌신 거고 네. 거기다가 심지어 이사까지 하시고 네. 제가 소문으로 전해 듣기로는 자동차도 없으시고 네. 신용카드도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건 목표가 없으면 절약은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가 정말 구체화 웬만큼 되어도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죠. 네. 수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 삶의 계획과 이런 걸 명확히 해 놓으셨고 어떤 그림으로 달려가고 계신지 크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 혼자의 목표로 달려가면 당연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공부를 하니까 제 신념이 굳건해지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생기고 하면 네. 둘이 같은 신념을 가져가야지만 이룰 수 있잖아요. 네. 한 명이 삐걱거리면은 같은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만 막 뛰어간다고 예전에는 뛰어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 나서 가다가 돌아오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시키지? 아무리 제가 공부한 걸 말해도 실제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먼 미래의 배당이고 좀 복리로 불어나는 거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설득시키려고 처음에 하나부터 해봤어요. 나의 소비를 배당으로 대처하는 거를 네. 보통 핸드폰 비용이 저는 13,000원 나오거든요. 한 3만원에서 5만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5만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5%의 배당을 받으면 1년에 60만원이니까 그 배당금으로 통신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래 경제적인 걸 다 갖고 있어서 그러면 통신비 나한테 이제 넘겨. 내가 배당이 이만큼 나오고 있어 하면서 통신비를 받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으로 늘리면은 관리금 나한테 넘겨. 이제 배당이 그만큼 나와. 네. 이러면서 하나씩 받다 보니까 아내가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가 이루어지네. 정말 내 소비가 네. 배당으로 채워지네. 그러면서 그러면 돈을 좀 더 줄게 하면서 오. 투자금을 늘리는 계기도 되고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설득하고 이게 당연한 거니까 하자 그리고 소비를 마냥 줄이려고 하니까 거부감을 먼저 갖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용카드가 없고 네. 자동차가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무게의 중심을 현재에 좀 많이 두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래로 보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미래로 보내면 당연히 현재에 많은 걸 양보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부부가 서로 같은 생각으로 그죠. 그렇게 해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절충을 안 했으면 저 혼자 생각이었으면 계속 미래로 보냈겠죠. 네. 근데 아내랑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야 되니까 현재의 배당도 케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절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네. 아내분이나 혹은 남편분 둘 중에 한 명이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저 아내는 대출 정말 싫어하고 예적금만 하는 친구였으니까 네. 그걸 이제 이해하기로 풀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보여야 네. 바뀌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배당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그런 관점에 접근하게 되면 높은 배당 수익률보다는 좀 더 배당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네. 월 배당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가면 네.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월 배당 세팅이 미국 걸로는 하기가 되게 용이하잖아요. 주로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어요? 월배당 세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월배당 종목을 고르면은 매달 배당이 나오는 구조긴 하잖아요. 네. 리얼티인컴이 대표적인 예고. 리얼티 인컴. 네. 그게 아니라 분기배당 기업을 보면은 네. 147 10월도 있고 369 12월도 있고 이게 분기마다 나와서 그거를 포트를 꾸며서 월배당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그걸 둘 다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147 10월에 배당 기업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대부분의 기업이 369 12월에 몰려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월 배당을 꼭 맞춰야겠어 하면서 147 10월을 어떻게든 만들려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도 147 10월에 배당 기업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는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369 12월에 더 좋은 기업이 있는데 147 10월 기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좋은 기업을 놔두고. 그럼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결국엔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늘려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 147 10월에 배당을 받겠다고 더 덜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당 기업을 리스트업 했더니 다 369 12월 배당 기업이야. 그러면요, 이거를 배당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369 12월에 들어오는 계좌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 달씩 꺼내 쓰는 거예요. 그냥 3개월 정도만 채워 놓으면은 이게 마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또 채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369 12월을 만들고 그냥 내가 계좌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연장선상인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배당주를 우리가 모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요. 예측 가능한 단계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소피님께서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삶이 있을까요? 월 100 하면 30년 뒤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그 수치를 대략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나눠보면 전반전은 우리가 소득이 들어오는 구간,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전반전이라고 보고 후반전은 내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이제 나가야 될 돈만 있는 구간. 보통 한 60으로 끊어보면 제가 이제 내년에 40이니까 이제 20년 동안은 전반전이고 60부터 100세까지가 후반전이에요. 그러면 전반전을 내 투자로 어떻게 소득을 대체하느냐 요거를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해외 주식으로 해서 배당받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후반전은 연금저축을 통해서 60세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전반전에서 내가 월 30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비를 한다. 근데 20년인데 한 15년 만에 채웠으면은 그다음부터 모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받는 그 배당금과 배당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끊는 대신에 60세 이후에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죠. 보험처럼 연금저축을. 그렇게 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다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월 100만 원씩 한 17년 정도 제 포맷으로 투자를 하면은 월 300만 원이 나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17년 정도? 지금 있는 물가 다 반영된 거니까 우린 절대값을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이라는 돈은 외벌이든 혼자든 초년생도 무리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거를 17년간 더 늘리지 않고도 심지어 쭉 모은다면 재투자는 좀 가정된 거예요? 배당은 재투자 해야 됩니다. 재투자 가정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됩니다. 17년 하고 난 순간 끊어도 그다음부터는 100이 나오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후반전은 50만 원씩 연금저축으로. 50만 원씩 연금저축? 세공제가 원래 50만 원까지 되니까 딱 그만큼 맞춰서 20년 투자하면 60세부터 이제 그 돈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거 안 해도 전반전에서 내가 잘 만들어 놨다면 그게 평생 나오긴 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후반전 이거 준비를 좀 50만 원이 아니라 난 30만 원만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돼요. 왜냐면 70대 이상 되면 또 기초연금이랑 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퇴직금 관련된 내용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투트랙으로 준비해도 노후는 되게 건강해질 거예요. 그 연금저축에는 우리가 미국 배당주를 투자하려면 직접 주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SCHD나 뭐 코카콜라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좀 좋은 수단으로 될까요? 제가 투자하는 방향은 전반전에서는 배당주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요. 왜냐하면 월 300을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달러로 받는 그 금액을, 그리고 연금저축은 해외에 이제 배당에 맞췄으니까 이건 좀 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미래 복리가 더 많이 불어나게끔 해서 이제 배당과 성장에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ETF들을 이용해야겠네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주로 사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SCHD도 국내 버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넣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서요. 배당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ETF가 많이 나와 있나요?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그런데 요즘 많지는 않아요. 아직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래도 그게 많이 없을 때는 시장 위주로 사서 담아야겠네요. 그죠. 국내 상장된 ETF 총 개수가 한 700개가 좀 넘거든요. 요즘 이제 보면. 네. 근데 이제 그게 국내 버전도 있고 해외 버전도 있는데 해외 버전이 100개가 안팎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당연히 배당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 금액이 딱 나오니까요.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과 50만 원, 네. 150만 원의 이런 계획을 큰 고민 없이 네.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네네. 지금 제가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네. 지금 1년 차에 150만 원 했는데 10년 차에도 150만 원 투자한다? 그래도 되긴 해요. 그런데 내 연봉이 올랐는데 네. 소비를 더 늘린다? 그것보다는 좀 투자금도 같이 눌리는 건 어떤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10년 뒤에 네. 제가 월급이 100만 원 올랐으면 네. 그 100만 원 다 소비하지 말고 한 50은 더 네. 투자금을 늘려서 100만 원이 아니라 150으로 늘리면 좀 더 빨리 네.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해볼만할 것 같아요. 17년이라는 기간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급여가 더 올라가서 더 빨리 더 많이 넣는다면 확확 줄어들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복리라서 이제 100만 원인데 200만 원 투자한다고 절반으로 줄진 않아요. 그래서 17년에서 한 14년 요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150으로 늘리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막 반토막이로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복리니까 뒤로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네. 좀 더 참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가요. 참 이렇게 뭐랄까 과거의 레코드를 돌려봐도 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봐도 참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네. 이 묘하게 안 오르는 것 같고 배당 안 오를 것 같고 네. 배당 나오는 주기 너무 느린 것 같고 참 보유하고 있는 게 참 묘하게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배당 충분히 그래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보이는 또 수많은 상승에 대한 포모와 함께 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게 계속 느껴질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이런 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냐 배당주를 투자하냐 이거 갈림길에 서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내가 성장주를 투자하고 있어. 그럼 테마주를 투자한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을 하루에 몇 번이나 주식창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거의 매일 볼 거예요. 네. 오늘 5% 오르고 내일 4% 떨어지고 오늘 2% 오르면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투자자 마음에서는. 그러면은 나의 온전히 24시간 중에 주식창을 보고 있는 걸 세보면 1시간이 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네. 한 달에 10분이면 돼요. 내가 종목을 잘 고르고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투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6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는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성장주에 투자하면 결국에는 내가 언제 팔아야지라는 관점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네. 그걸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나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네. 거기다가 내 정신과 몸을 쏟고 있는 거는 오히려 좀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잘 골라놨다면 네. 이제 한 달에 10분씩만 투자하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말 중에 네. 가성비보다 시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시성비. 네.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느냐. 네. 그래서 그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투자도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이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 공식이 시간이라는 걸 충분히 투여할 수만 있다면 네. 충분히 그 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진짜 해낼 수만 있다면 결과가 너무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 방법 또한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쉬운 게 맞나? 이렇게 쉬운 게 답인 걸까? 네. 함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배당주 모으기 이런 인생의 큰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요. 네. 안 좋은 결과나 이런 고려해야 될 거는 있을까요? 어떠한 시나리오를 갔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을까요? 배당주에서 안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 컷을 하지 않느냐. 네. 혹은 그 기업이 앞으로 하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거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배당주의 함정 중에 가장 큰 거는 고배당인데 주가가 하락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AT&T라는 기업이 3년 전에 통신기업인데 네. 배당 컷을 했어요. 음. 워너미디어라는 기업을 분사하면서 네. 배당 컷을 하니까 7% 정도에 됐던 배당이 한 4%까지 떨어지고 주가도 또 같이
하락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기업을 보면 요즘 최근 과거 10년 전의 매출이 지금의 매출보다 더 높았어요. 당연히 분사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3년 동안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AT&T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런 기업들은 더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굳이 선택지에서 좀 배제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지금 배당률이 너무 높아서 매력적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럴 때는 꼭 실적을 같이 떠들어 봐야 됩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런 위험에서 좀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운전과 비슷해서 네. 나는 상위권이다. 나는 상위 20%의 운전 실력을 가졌다. 라고 한 80%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80%의 사람들이 나는 상위 20%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제 현실의 괴리, 그게 투자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았던 기업 같은 거, 투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업 같은 게 어찌 보면 완전히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나 배당주 투자로 이끄는 것에 대한 되게 큰 걸림돌의 역할도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P 500도 보면 10년 동안 투자한 결과를 보면 헤지펀드가 S&P 500을 이긴 게 1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내가 S&P 500만 투자해도 상위 10%에 드는 친구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어렵다는 거죠,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러니까요. 뭔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네. 오히려 매수나 매도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네.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고민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 배당주로 당연히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빨리라고 하면 그 사람마다의 속도가 또 다르잖아요. 네. 배당주로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말씀드려 보면 네. 배당주는 거의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네. 내가 매달 얼마씩 넣을 거냐. 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네. 두 번째 스텝은 그래서 종목을 고르면 그 답이 나오게 되는데 종목 고른다는 게 이제 고르고 나면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이 정해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아웃풋이 배당 내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계좌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텝을 보면 적립식으로 얼마씩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얼마의 배당을 받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네. 어떤 종목을 고르냐. 요게 우선 첫 번째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브로드컴이 네. 10년 전에 50만 원 배당 받던 게 1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고 네. 그걸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로우스 같은 기업은 배당 왕족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인데 그 기업은 10년 전에 100만 원씩 받았다면 지금 400만 원 이상씩 배당을 받는 구조예요. 그만큼 배당 성장이 빨랐던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높은 친구를 잘 골라서 투자하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월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가 그건 거고, 네. 아, 이거는 고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 단계로 가서 네. 투자 금액을 늘려야 돼요. 내가 매달 어떤 50만 원씩 투자했다면 네. 100만 원으로 늘리거나, 그러면 두 배로 좀 빠른 속도로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 아, 소비를 좀 줄여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고, 네. 두 번째 단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내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을 해보거나, 혹은 네. 투잡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업을 좀 하는 형태로라서 내가 한 달 좀 부업 1시간씩 뭐 해봐서 50만 원씩 더 벌면 50만 원 투자한 게 100만 원이 되니까 두 배로 더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아, 첫 번째 단추를 만질 거냐, 두 번째 단추를 잘 찾아볼 거냐, 이걸 두 개 다 같이 하면 더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배당주에서는 그래서 1년 만에, 뭐 2년 만에 이렇게는 아니고 한 5년, 10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범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찾아보시면은 네. 좀 더 빨리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배당주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거 다 책에 나오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책 이름이요.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내 소비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배당주를 이제 받으면서 스타벅스 커피뿐만 아니라 네. 제 모든 소비를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의도하신 스타벅스 색깔? 네, 맞아요. 스타벅스 색깔을 입고 왔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 그 시작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작부터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30일 과정으로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 놨거든요. 목차가 되게 특이한 게요. 네. 보통 목차는 이렇게 크게 1부, 2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차가 1일차부터 30일차로 돼 있고요. 30일 동안 이거 하나씩 읽으면 된다는 약간 의도일까요? 그죠. 읽고 나서 간단하게 본인이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션 플랜 같은 게 좀씩 들어있고요. 네. 이걸 다 해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포트를 꾸며야 될까?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배당주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좋은 점들, 장단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네.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까지 녹여 있는 거네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당으로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서 네. 쓴 책이에요. 그래서 네.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영상 아래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박고미 TV를 상당히 즐겨보고 그리고 제가 연금저축 시작한 것도 네. 박고미 채널을 진짜요? 보고서 시작을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가 안 됐어요. 한 연금저축 시작한 지는 3년 됐고 그 수페 챌린지라고 제가 매주 한 주씩 사는 챌린지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2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박고미에서 봐서 영감을 받고 이게 꾸준히 습관적으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거라서 제게는 되게 의미 있는 채널이고 그래서 꼭 우와. 나오고 싶었어요. 갑자기 다리가 모아지는.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페TV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출간되는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